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오늘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의 박정은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요. 그러세요? 부산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아한 날씨가 또 반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싶은데 10월 초까지 반소매를 입었다가 갑자기 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는 제주 한라산 고지대에는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서 눈꽃처럼 피는 올해 첫 상고대도 관측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례적인 가을이죠. 그렇죠. 이렇게 단풍물이 들기도 전에 한파가 찾아와서 내년 가을도 스치듯 지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후학자들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이 아주 잠깐 간절기에만 나타나고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계절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의 봄과 가을이 빠르고 짧게 지나가 버리면 사계절 한국도 옛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우리 느낌만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또 이론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날씨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선박 이야기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생생 청취자님들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라 씨, 네. 18세기 작곡가 비발디의 유명한 협주곡인 사계 아시죠? 사계 정도는 알아요. 사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그려낸 곡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과학자와 기후변화 연구자 그리고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2050년 사계가 공개되었습니다. 2050년 사계는 인공지능 AI가 기후변화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건데요. 봄과 가을이 사라진 미래를 예측해서 편곡한 사계입니다. 또 2050년 사계가 있네요. 어떨지 궁금한데 지난 17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리포트 AI가 편곡한 2050년 비발디 사계 내용 중에 일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비발디는 1725년 사계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따뜻한 봄날을 그려냈습니다. 2050년 서울의 봄은 음울합니다.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사라지고 음산한 울부짖음이 남았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던 가을은 불협화음이 난무하는 불길한 가을이 근데 됐습니다. 분명 익숙한 멜로디인데 인공지능이 기후변화 좀 데이터를 원곡의 적용해 분위기가 편곡한 다르고요. 불확실한 사계 뭔가 좀 서울 신나고 버전입니다. 음산하겠다. 원곡에 없는 과장님 타악기 어떠셨어요? 음향을 더해 저도 더 강력해진 불협화음이 태풍과 지금보다 폭염을 혼란스러운 표현합니다.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AI가 2050년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토대로 사계를 편곡했다고 하셨는데 왜 2050년인가요? 네, 거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유엔 산하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기를 2030년에서 2050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지구온도가 1.5도를 넘어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산호의 99%가 소멸하고 10만 5천여 종의 생물 중 절반 이상이 멸종하며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같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기후 상승의 마지노선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고 그 온도에 도달하는 시점, 그 시점이 2030년에서 2050년쯤으로 예상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IPCC가 최근 3년 만에 그 예측을 수정해서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을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진
늦어도 2040년 안에 올 것으로 전망했어요. 그러면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0년 정도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900년 전보다 이미 1.1도가 올랐는데요. 네. 190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서 지난해 평균 기온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이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네. 현재 지구 기온은 1900년 전보다 불과 1도 남짓 올랐는데 지구촌 곳곳에서는 뭐 대형 산불이나 홍수 같은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하고 또 심지어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례까지 들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의 박정은 과장님과 함께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너 마지막에 나오는 해양탐험대 퀴즈를 맞추시면 5분 추첨해서요.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이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고 하셨는데 탄소 중립 요즘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한 만큼 흡수하면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은 제로가 되는데요. 네. 이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가 기후위기, 즉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나 기차는 매연을 뿜지 않고 전기로 달리는 기술이 코앞에 왔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나거든요. 그런데 선박은 여전히 큰 배가 기둥에서 증기나 매연을 내뿜으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지금 익숙한데 탄소 중립 선박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네. 먼저 수송수단으로서 선박의 특성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선박은 자동차나 항공기와 비교해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만큼 다른 수송수단으로 대체되기도 어렵고요. 네. 만약 국제사회의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간만 줄이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동차나 항공기로 운송하는 물류를 선박으로 전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박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선박은 워낙 대형 화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엔진 출력량도 크고 연료도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특히 그 대형 화물을 가득 실은 국제항해 선박이라면 자동차나 철도와는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만약 그런 선박의 전기를 이용한다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필요하고 충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박이나 항공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보다는 수소나 다른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도 선박 분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등급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약자로 CII 등급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선박 운항 효율 달성도에 따라 해마다 선박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네. 선박의 연료 소모량과 항해 마일, 운송 화물량 등을 토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선박의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A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좋은 선박, 2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나쁜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정부가 일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네.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인데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CII 등급제의 효율 측정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올해는 좋은 효율 등급이었던 선박도 2년에서 3년 후에는 나쁜 효율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낮은 등급을 받은 선박들은 시정 요구를 받게 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운항이 금지됩니다. 네. 이 선박 분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제해사기구가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과장님께서 직접 선곡하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레벨이 단계나 수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목표라는 말 대신 레벨 오브 앰비션, 즉 포부나 야심에 대한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다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좋은 등급의 선박으로 세계를 누비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넥스트 레벨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제 한 번씩 트는 곡이긴 한데 오늘 가장 의미 있게 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들어볼게요.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의 박정은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박 분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제해사기구가 추진 중인 제도로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등급제, 약자로 CII 등급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국제항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선박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선박에는 인센티브를, 그 반대인 선박에는 불이익을 줘서 모든 선박이 자발적으로 효율 운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점차 화석 연료의 사용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에서도 왜 전기차는 인센티브, 내연차는 또 역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제해사기구 IMO가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국내 상황 어떤지 궁금해요. 네, 우리 정부도 작년 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공단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선박 운항 시 연료유 사용량이 많은 선사를 목표 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각 선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더 배출하게 되는 온실가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정부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있어서 네. 각 선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땐 각 선사나 기업이 정부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만큼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배출 허용량, 즉 배출량 상한선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나 선박을 운영하다 보면 할당받은 허용량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거나 허용량이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선사나 기업은 주식시장처럼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이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말하는 탄소 배출권 이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가 해운선사의 사장인데 올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과 비교해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남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은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다른 기업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가 배출권 있습니다. 거래소. 네. 어떤 선사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 버려서 정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사를 대상으로 자신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래소를 통해 팔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나 선사는 추가 소득도 얻고 환경도 살리고 일거양득이네요. 그리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설명회도 열린다고요? 네, 오는 12월 초에 우리 공단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동향과 국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정책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정책 설명회니까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바다 위에서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모가 큰 국제 선박들은 탄소 중립 실현에 발빠르게 준비해 왔는데요. 그에 비해서 국내 선박이나 영세한 국제 선사들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도입이나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공단은 대형 선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사와 어선 또한 기후 위기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해서 그들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중소형 선사와 어선 선주님들께서도 당장은 와닿지 않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나 뭐 ESG 얘기나 요즘 정말 많이 듣게 되고 관심도 가고 근데 전기차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배는 또 더 많은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못 가졌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아니면 진짜 갖기 힘든데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니까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자,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해양탐험대에 퀴즈 내주세요. 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탄소중립, 2번 기여중립. 네, 자 문제 잘 들으셨죠?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거. 그거 뭐라고 할까요? 1번 탄소 중립, 2번 기여 중립. 보기 되게 재밌네요. 자,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의 박정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